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거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 원인이 준비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힘을 합쳐서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아쉽다. 판결에 있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도 선고 이후에 입장을 냈는데, 뭐 진실이 무시된 판결이다,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다, 수십 번 진행한 공판이 요식행위였냐, 법리와 증거 법칙이 모두 무시된 판결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상의하고 결정한다라는 내용까지는 나왔는데, 뭐 항소로 당연히 갈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항소심 가서도 다시 한번 거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이게 내란 특검법에 보면 어쨌든 저 633이거든요. 그렇죠. 기간이. 그래서 항소심 이제 내란 재판부로 그렇죠. 가겠죠. 이제 그 법상으로 3개월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윤석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퍼뜨리는 게 그 강행 규정 아니고 훈시 규정이다 그러는데 더 끌려고 하겠죠. 법령 네. 명확히 보면은 강행 규정입니다.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화 판결하면서 예. 썼던 게 그거거든요.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이다. 우리 너무 늦었다. 633 지켜야 된다 해서, 왜냐하면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무리한 판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그런 조의대식 논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명확하게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문제점들, 그 지저분한 과정들 그 하나하나 교정하는 항소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데 지금 뭐 찰스 1세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서 배울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의 어떤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1심에서 전두환 씨 사형, 그죠? 근데 2심에서 전두환 씨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제 사면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그 무기징역으로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끝까지 감옥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당시에 사형이 집행되었다거나 라고 했을 때 과연 윤석열 씨가 이런 비상계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단죄되지 않은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결이 어떤 단죄의 의미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오늘 들은 것만으로는 좀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약간 아쉬움이 아니라 큰 아쉬움인 직위원 재판에 묻고 싶은 거는, 그럼 그날 밤 당신은 뭐 하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싶어요. 정말 아무도 안 물은 것 같은데 당신 그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건 뭐 조희대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물어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법부도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을 했다면 그 사법부도 피해자의 영역 아닙니까? 그럼요. 본인들이 지금 뭔가 뭘 피해받겠어요? 그것도 기생했겠지. 뭐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과 어떤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이런 것들로 비상계엄이 해결이 되고 나서 지금의 이게 그냥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이 과정을 사법부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연 판사에게도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심 선고해버리고 이게 뭔 느낌이 드냐면, 뭐 여러 예상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판결문을 길게 쓰고 자세하게 쓰는 걸로 유명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판결문이 나올 것이고, 오늘 생중계가 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종의 요약본을 들고 오늘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고 나서 이 사람은 털고 튄다.
라는 느낌이 강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다만 항소심 가서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숨겨놓았던 이런 우리 김남일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질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얘기합니다. 네.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형이 아닌 부분에서 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김정환 변호사의 말처럼 단죄의 역사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김남일 기자의 말처럼 저질스러운 판결문을 구석구석 숨겨놓은 부분 JYP의 말처럼 판사들이 왜 이렇게 뻘소리를 해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해봤던 것이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서 세 분께 딱 한마디씩만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작년 7월에 그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렸고 거기 전현직 회장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대한민국 국민을 추천했다라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한겨레 맞아요. 단독 보도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많이 봤잖아요. 홍콩에서 뭐 우산혁명 있을 때는 홍콩 시민들에게 막 찬사를 보내고 이랬던 내용들 많이 봤는데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저 뉴스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꼭 이건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이 국가 구조가 다시 한번 재구성되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국의 이 지배 엘리트라는 것이 밑으로부터 민중들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부터 근대화되고 그리고 해방되면서 이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의식, 귀족의식, 자신들만의 폐쇄적 구조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민주적 방식으로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출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절차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예. 물론 이 과정에서 표퓰리즘적 경향이라든가 또는 민주주의가 가지는 어떤 하향 평준화의 경향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점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그 지금 이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그 법조인이니까 예. 법 얘기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도 사실 상식을 넘어서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데 뭔가 자꾸 잘라서 보려는 느낌. 자 그러면은 대통령 마치 비교할 때 예전부터 왕 비교하는 것도 약간 이상했는데 대통령이 그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예.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군대를 그 국회로 보냈을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그 법복 입은 귀족이라는 어떤 사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좀 더 커지는 또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뭔가 이 내용들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몇 가지 그 논리들에 대해서는 뭐 무기징역 오는 과정에서의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바로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국민 추천된 얘기를 여쭤봤는데 판결 얘기를 또 해주셔서 머릿속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김정환 변호사의 머릿속에 지금 저하고의 소통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들었죠? 그렇죠. 예. 김남일 기자는 어떠세요? 오늘 방송하면서 막 열이 뻗쳐갖고 얼굴도 뻘겋고 막 저도 높아졌는데 어쨌든 그 노벨 평화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추천은 됐고 나중에 혹시나 못 받더라도 사실은 뭐 비유하자면은 우리 대한국민 모두 민주주의 우두머리고 민주주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건 충분히 인정됐다. 이제 다만 오늘 판결 과정을 보면서 몇 명은 거기서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인해졌고요. 어쨌든 오늘 판결로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그당 12월 4일 밤 새벽 계엄이 해제된 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한다. 그 당시에 누구도 이 내란에 가담했던 가담자들, 가해자들은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1도 없다.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우리는 꾸준히 너무나 우리는 지금 계엄이 해제된 상황, 그 1년 이후 어떤 수많은 상황들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그걸 역으로 재구성해서는 마치 근데 그때 얘들이 꼭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항소심에서 꼭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재판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저희가
판결이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저희가 또 방송 준비하다 보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피고인 재판 끝나고 나서 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변호인들하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들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법정에서는 뭐 이 양아치야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재판이냐 방청석에서의 소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이후에. 그리고 지금 법원 앞 서초동 쪽에 또 인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거기서 왔잖아요. 예.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저 112 서의 신고도 소란도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당인 국민의힘이 기존의 윤석열 관련해서 뭐 판결이 나오거나 판단이 나올 때 입장을 낸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고 이후에는 입장을 낼 것이라는 예고를 이른바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무기징역 매우 미흡한 판결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따라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내일 방송하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별적으로 똥볼들이 쏟아질 거예요. 예. 비상계엄 자체는 정당했다라고 직위원이 인정했다라고 아마 주장하는 아마 똥볼들이 중간중간의 부분을 또 잘라서 보겠죠. 장동혁 대표는 어머니께 물어봐야죠. 예, 95세 노모께 또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판결 선고 내용 그냥 단순히 뭐 무기징역 30년, 18년 이 숫자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재판부 지기현 판사의 그 한마디 한마디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어떤 뜻들, 숨어있는 함의들을 저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내일 방송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좀 더 살펴서 내일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다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JYP 김남일 기자, 김정은 변호사 고맙고요. 내일 저희는 오후 3시 반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